여보세요, 엄마. 내 지금 뭐 주택연금 때문에 지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와 있거든. 엄마 이거 지금 일단 내 말 들어라. 내가 일단 오늘 알아보러 왔으니까 엄마 알고. 잠시만. 여보세요, 여보세요. 엄마 안 들리나? 엄마 안 들리나? 이제 들리나? 저기요. 저기요. 예. 네, 우리 안녕하세요. 형님 여기 웬일이세요? 저희 어머님 주택연금 때문에 관심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알아보러 왔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태바이와 같이 알아보러 왔어요. 오늘 우리가 찾은 곳은요. HF. 잠시만. 엄마 차례 좀 이따 전화할게. 엄마 잠시만. 이제 들리나? 엄마 그 버스 탈 때 달리면 안 들린다. 서서 해야 된다. 정차해서 해야 된다. 알겠지 엄마? PCS지 엄마. 좀 바꿔라 했다 이거 엄마. 내가 011로. 알겠어요. 네, 좀 이따 전화할게요. 네. 못 말리는 고소동 형님과 함께 오늘 찾은 곳은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오늘 주택연금 알아보겠고요. 혹시 오늘 주택연금 알아보시려고 일부러 좀 이렇게 제가 오늘 컨셉을 무슨 약간 비상대책위원장처럼 입고 오셨는데 좀 얘가 태바에 이야기하고 여기 안에서 그럴 때 진짜 지적을 꼼꼼하게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가시죠. 미모의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엄마 이거 만났다. 엄마 만났다. 어떻게 또 이런데 저희를 또 초대를 하셨나요? 원래 저도 그렇지만 저희 지사님도 그렇고 저희 과장님도 그렇고 정말 찐팬이어가지고 통화 처음 했을 때 저 소리 지르다 네. 팀장님 어디 뭐 오수선하다 오시? 제가 골무를 왜 끼고 있어요? 일하다가 와가지고 이거 일하면서 넘긴다고. 일한 척한 거. 야 그래도 젊다 나이 많으신 분은 이래 넘기잖아요. 네. 골무가 이런 용도였구나. 조금 어려 보이려고 저도 네. 네. 자꾸 제가 아까부터 봤는데 다치셨나 봤는데 진짜요? 안 다치신 거 죄송합니다. 아니요 처음 봐서 네. 이게 넘길 때 사용하구나. 맞습니다. 네. 그게 조금 편안해지셨어요. 맞네요. 왜냐면 또 너무 공기업이다 보니까 벽이 너무 있게 하면 저도 딱딱하게 굳을 건데 편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 되게 좋은 집들 많이 구경해서 바라만 보다가 네. 저희 주택연금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런 곳에 사시는 분들 꽤 있으신 것 같고 또 이제 당장 필요하진 않으시겠지만 태박이님 통해서 그리고 구서동 햇님을 통해서 좀 이렇게 좋은 상품을 알려드리면 좋은 분들한테 영향이 가지 않을까. 네. 주택연금 하면 우리가 막연하잖아요. 네. 저도 주택연금이 뭔지는 알고 있었거든요. 네. 뭐 그냥 내 집을 국가한테 주고 그거를 담보로 해서 이제 현금 흐름을 발생시킨다. 요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깊게 물어보면 또 몰라요. 저는 제가 주위 분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실제로 한 명이 연금에 벌써 가입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요? 몇 살이요? 60대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주택연금 상품이 이제 국가가 보증하는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이거든요. 그래서 태박이님이 설명하신 거하고 구서동 햇님이 설명하신 거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윤택한 노후를 설계하기에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국가에서 설계한 거고요. 저희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연금 받으시면 평생 건강하게 살 생각만 하시면 되거든요. 남는 돈으로 이제 피부과도 가시고 성형외과도 가시고 필요하시면 쓰시면 되고 네. 어떻게 살지 걱정을 조금 덜고 사시면 됩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연금 중에 의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보면 국가의 경제가 자금이 바닥이 나서 나중에 이 연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네. 생각을 또 해봤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게 이제 조금 두려움이라면 두려움이고 좀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그럴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국가가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망할 염려가 없고요. 그리고 이게 집값이라는 게 원래 이제 몇 개 사례도 보시겠지만 집값이 9억이라고 해서 보통 집 같은 경우에 이제 70%가 최대라고 하는데 이 연금이라는 것 자체가 집값 이상을 계속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국가가 보증 안 하면 나올 수 있는 상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망하면 어떡하지? 근데 집값 이상 다 계속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가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입 기준은 일단 연세가 두 분 중 한 분이 55세 넘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50세고 한 분이 55세다. 그러면 가입 가능하십니다. 부부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네, 부부 거죠? 기준으로. 그러니까 한 분만 계시면 한 분만 55세가 넘으시면 되고 집값 기준으로는 다주택자도 되시는데 합산해서 공시 가격이 9억만 안 넘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세가 아니라 공시 가격이거든요. 공시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산 시내가 많이 집값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태박이님이 보여주셨던 그 단지들 중에도 되시는 분들이 되더라고요. 시세가 한 14억, 15억까지도 가까이 가는데 실제로 공시가는 9억이 안 되고 한 6억, 7억 되더라고요. 시세가 14, 15억이면 해운대인데. 맞습니다. 네. 해운대에 가장 많은 고객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요? 네네네네. 가입을 많이 하시나요? 네, 매년 지금 2016년부터는 10,000분씩 계속 매년 가입을
가입을 하고 계신데 그 저희가 좋은 그렇지. 혜택에 비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아직까지는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태박이님의 힘을 조금 네. 부서던 힘님의 힘을 조금 그러니까요. 네. 이게 참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네. 왜냐하면 네. 열심히 일해서 젊을 때 일해서 내 집 마련을 해가지고 뭐 집 한 채 혹은 뭐 두 채 이렇게 사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으로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그거 죽어서 뭐 할 겁니까, 맞죠? 그쵸. 자식들한테 어쨌든 물려주거나 상속하거나 하게 될 맞아요. 텐데 네. 솔직히 이제 옛날 어른들은 네. 애들도 많고 큰아 하나 주고 작은아도 니도 하나 주고 이렇게 하는데 요새는 부모들도 인식이 바뀌어가지고 맞아요. 내 갖고 있는 돈 내 다 쓰고 그냥 가지 뭐 맞아요. 네. 이런 부모들이 맞아요. 많잖아요. 네. 네. 그 관점에서는 그냥 집 한 개 있는 거 딱 맡겨놓고 내가 노후에 이제 현금 흐름이 좀 약해지니까 아무래도 그 현금을 뭐 100만 원, 200만 원 혹은 300만 원 이렇게 따박따박 연금식으로 받으면 훨씬 노후가 윤택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다 너무나 잘 알고 계셔가지고 제가 설명드리기 없는데. 네,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네. 옛날부터. 근데 이제 어르신들 생각에는 자식분들한테 다 나눠드리잖아요. 네. 다 나눠주고 싶고 1원이라도 더 주고 싶고. 그쵸. 근데 당장 쓸 생활비가 아쉬워서 이제 오시긴 오시는데 오실 때도 걱정하시거든요. 그럼 내가 이제 없고 나면 이 집에 조금이라도 물려주고 근데 그것도 저희가 집값을 평가를 하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만약에 돌아가신 시점에 집값을 저희가 다시 평가를 하고 그때까지 쓰셨던 대출 잔액을 비교해서 집값이 훨씬 더 많으면 돌려드려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식분들이 상속자분이 가져가실 수도 있고 집값이 예를 들어서 5억인데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서 한 10억을 쓰셨어요. 10억 쓰셨으면 그럼 5억 저희가 손해잖아요.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청구하지 않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연금 가입하는 시점부터는 건강 생각만 하시고 피부 생각하시고 네, 건강하게 사시면 됩니다. 아니 그럼 네. 팀장님 이 가구일 때는 한 가구를 3년 이내에 그건 보금자리론입니다. 네. 이것도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 그게 아, 이제 공부 많이 해오셨네. 그리고 네. 9억이 초과될 경우에 네. 두 개를 합쳐서 9억이 초과된 경우에는 이제 처분하셔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지금 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근데 9억이 안 넘는다고 하면 가입 시점에 안 파셔도 돼요. 안 파셔도 되고. 제가 세 채가 있지만 다행히 다 이제 합산해서 9억이 안 넘었다. 그러면 살면서 계속 오를 수는 있잖아요. 9억이 넘을 수 있잖아요. 제가 한 30년 더 살았어요. 제가 70세에 가입했는데 100살까지 살았으면 그것들 처분 안 하셔도 돼요. 55세 가입이 네.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55세 때 9억짜리 아파트를 연금으로 받을 때는 월 얼마 정도 받게 되나요? 그거를 제가 조회를 해드리면 네. 사실은 저희 이제 홈페이지 가시면 바로바로 조회는 되는데 네. 대략적으로 이제 나이하고 집값하고 해야 되잖아요. 아, 제가 홈페이지에서 네. 본인 그 조건이랑 그다음에 네. 가진 아파트를 입력을 하면 그게 나옵니까? 네, 그리고 대출이 아. 있으셔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기존 대출이 얼마 있다 쓰고 본인 나이가 얼마 있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나이 얼마 있고 본인 집 이렇게 넣으면 시세가 바로 조회되거든요. 그렇구나. 네, hf.go.kr. hf.co.kr. 네. 사실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그거거든요. 네. 자, 우리 아파트 이거 맡기면 내 월에 얼마 받을 수 있을까? 맞습니다. 제일 맞아요.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네. 가장 궁금하신데 여기 써 있어요. 그래서 죄송한데 55세는 안 나와 있는데 네. 그럼 60세 기준으로 60, 여기 나와 네. 있는 거는 9억일 때. 네, 9억일 때 한 달에 192만 4천 원 평생 죽을 때까지. 뭐 세금 다 아니요, 이건 세금 안 뗍니다. 어. 대출이기 때문에 세금 안 떼고 혹시 이분이 다른 연금을 받고 계시면 연말정산을 하시잖아요. 5월 때 네네.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그때는 오히려 그 소득공제가 되십니다. 오, 네, 일정 부분. 소득공제. 네. 근데 왜 여기 보니까 왜 팀장님 12억까지? 12억까지 돼 있어요. 저희가 가입 기준은 9억이지만 그러니까 공시 가격으로 9억이지만 실제로 월지급금 내가 얼마 받느냐라는 걸 계산할 때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억이어도 가입하실 수 있는데 공시가만 9억이 안 넘었어도 근데 월지급금을 최대 인정해 드리는 게 12억까지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도 요 조견표가 나와 있는데 최대 12억 시세까지 월 지급금에 반영하고 그럼 14억 뭐 12억 초과한 거에 대해서는 그럼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계산할 때 남겠죠 그만큼이. 네, 그럼 그건 돌려받으실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저희가 드리는 돈 계산할 때는 시세 12억까지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기준이 뭐 KB은행에서 하나요? 아니면 아. 한국주택금융사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마음대로 해가지고 아. 10억짜리 집인데 감정을 8억으로 어떻게 하나? 감정평가는 그렇죠. 어떻게 하나요? 저희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네네. 모든 국민들이 대부분 이제 이 정도면 합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네. 그 부동산원 시세를 쓰고 있고요. 부동산 원? 네, 네. 한국 부동산 예전엔 감정원이었어요. 한국 네, 감정원. 네, 감정원이었는데 부동산 이름 바뀌었고 네. 두 번째가 KB 시세. KB 시세. 네. 공신력이 있죠. 네. 그렇죠. 세 번째가 공시 가격. 공시 네, 가격. 네 번째가 담보 가격 조사나 감정 평가. 그러니까 네. 저희가 감정 평가 의뢰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감정 평가도 주변 사례를 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위에 두 시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세하고 비슷
비슷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야, 장점이 많네요. 그러네요. 그쵸. 그럼 팀장님 단점은 뭐예요? 단점은 네. 사실 이게 이제 보증이다 보니까 내가 가입하는 대출하고 조금 그러니까 일반 잔금 대출하고 다른 점이 보증료 납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이라고 얘기를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처음에 가입하실 때 집값의 1.5%를 초기 보증료로 계산이 되니까 내가 내 돈으로 내는 건 아니고 근데 대출 잔액 이게 산정이 되거든요. 그게 가장 큰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불편한 점이세요. 자,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가입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자녀들 나중에 상속적인 부분에서 네. 나중에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세금이 똑같습니다. 많잖아요. 어, 그거를 나라에서 정한 상속세를 네. 우리가 대출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빼고 계산을 하나요? 그러니까 원래 상속세는 이제 세무사님한테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원래 상속받을 때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감안해서 이제 상속세를 계산을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요 연금 부분은 대출이니까 소극재산이 되고요. 그러니까 적극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되는 계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내가 죽었을 때 이 집값이 한 10억이었는데 대출을 받은 게 9억이다. 네, 네. 그럼 15억에서 9억을 뺀 6억 정도에 대해서 아마 계산이 되겠죠. 근데 정확한 거는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들이 연해 주실 텐데 네. 아무래도 연금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지만 이게 소득이 아니고 내가 집을 담보로 보증을 서서 받는 대출인 거예요. 그래서 요 연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 부분이 발생이 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공시가 9억까지만 가입 조건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맥스 맞습니다. 12억까지 반영해준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소비자들, 수요자들에게 유리하게 네. 평가를 해준다. 그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너무 스마트하신데요. 아. 네. 팀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제 주위에도 있어서 좀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부부가 있다가 55세가 되었을 때 황혼 이혼을 또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네 집 한 채, 내 집 한 채, 2주택을 서로 이렇게 나누실 각각 수가 나눠서 네. 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네. 각자가 그럼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음. 신청 시점에 주택 소유자이시면 되고 그때 이후에 뭐 변동이 있으면 나중에 조건 변경이나 저희한테 사정 변경된 걸 알려주시면 되는데 근데 각자 처음에 부부였다가 헤어지고 각자 집 갖고 있고 각자가 가입하시는 거 가능하십니다. 따로따로. 네. 그러면 만약에 네. 하다가 연금에 가입을 했다가 제가 이제 신청을 하지 않고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몇 년 받다가 나 이제 도저히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나에게 집을 요거는 맞습니다. 네. 그럼 그건 또 대출이기 때문에 나 더 이상 이거 안 쓸래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변심하실 수도 있죠. 그럼 상환하시면 됩니다. 대출 상환하듯이. 상황 보통 우리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뭐 이래가지고 뭐 보험 조기 중단하듯이 맞아. 불이익이 많잖아요. 조기 상환 수수료도 있죠. 중도 상환 수수료. 그쵸. 네. 빨리 갚으면 중도에 상환하거나 빨리 갚으면 네. 그런 수수료도 내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연금은 처음에 저희가 100살까지 지금 산정이 해놨거든요. 100살까지 사실 거다라고 네. 산정을 해놨는데 그때까지 그런 위험 부담이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위험을 좀 관리하기 위해서 보증료를 받는 거거든요. 처음에 초기 보증료를 1.5%로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보증료는 돌려드리지 않는 좀 불이익이 있으신 거고 나머지는 그대로 내가 이용한 것만큼만 갚으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변심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페널티는 있다. 그 말씀이시네요. 페널티라고 하면 평생 이용할 걸 생각해서 초기에 납부하셨던 초기 보증료에 대한 1.5%? 네, 그죠. 그 부분이죠. 네. 그러면 지금 확정 기간이라고 하셨나요? 100세까지라고 했잖아요. 확정 기간은 아니고요. 아니고. 저희가 계산할 때 산정할 때 이제 저희가 임의로 계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문 집단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사망률을 고려하고 저희 집값 상승률을 고려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100살까지로 계산을 해놨는데 확정 기간형은 아니고 그것도 선택하실 수 있어요. 내가 네. 10년만 받겠다, 20년만 받겠다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종신을 선택하세요. 내가 죽을 때까지거든요. 그러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서 130까지 살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계산은 100살까지 해놨지만 130살까지 사시면 계속 지급해야 돼요. 국가가 할 수밖에 없는 게 민간 금융기관에서 하기가 어려운 게 100살까지 했는데 100살 넘어버리면 더 이상 못 주겠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것까지 그냥 오래오래 사시면 칼같이 안 사실 수 자른다. 네. 그럼 연금을 우리가 수령을 할 때 수령자를 제가 선택할 수 있나요? 아니죠. 본인이 선택 받으셔야죠. 소유자이시고 가입 대상이 되시는 어르신들이 받으시는 본인하고 근데 이제 본인 저희가 부부라고 했을 네네. 때 제가 죽었으면 이제 제 배우자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부부가 모두 돌아가실 때까지 받는 건데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 이제 저당권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근저당권을 똑같이 담보대출 받으면 근저당권 설정하잖아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죽으면 저희 자식들도 있으면 상속 지분이 1.5
335 대 1대1 그렇게 갈 뿐이지 상속권은 다 있잖아요. 네. 이런 상태에서는 상속자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만든 상품이 신탁 방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탁 방식 같은 경우에는 동의가 없어도 제가 죽고 나면 바로 배우자한테 그대로 연속해서 받으실 수 와,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그쵸? 네. 그리고 팀장님도 지금 나이는 안 되시지만 가입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저는 서울에 살아가지고 네. 공시가가 넘었네요. 아, 좋겠다. 좋겠다. 지자랑한다. 네. 아니 부산도 곧 오를 것 같아서 조금 네. 너무 요번에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쵸. 공시 가격이. 아니 그러면 만약에 팀장님이 9억을 넘게 되면 네. 그 주택은 놔두고 네. 다른 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이 주택을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합산. 제가 없을까요? 그쵸 맞아. 역시 네. 합산.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주택은 국토부에서 자료를 받거든요. 아. 10채를 갖고 있건 뭐 20채를 갖고 있건 상관없지만 합산된 공시 가격이 9억을 넘으면 가입을 못 합니다. 아. 네. 약간 종부세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저희가 국가가 하는 보증이기 때문에 너무 고가 주택은 안 된다라는 법의 규정에 따라서 근데 이제 공시 가격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잖아요. 너무 현실과 안 현실성이 맞게. 없다. 예. 네, 그러니까 하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9억. 그러면 9억 기준으로 좀 많이 살펴봐야 되겠네요. 우리 맞아요. 집이 공시자가 그렇죠. 얼마인가. 말씀하셨듯이 이제 해운대 지역에서도 시세가 14억인데 공시가는 6억이라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데는 이제 조금 있으면 오를 확률이 높으니까 맞아요.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서두를 필요도 있겠네요. 맞아요. 네. 공시가에 4월 29일에 나왔잖아요. 그 전에 결제한 건데 시세가 14억 5천인가 그랬어요. 근데 공시 가격이 6억 5백인 거예요. 혹시 무슨 아파트였어요? 마린시티 제가 여기다가 적었는데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현대 카멜리아. 아, 네. 현대 카멜리아. 좋은 데죠. 네. 되게 마린시티죠. 가격만 봐서는 되게 좋은. 평수도 크네요. 아, 네. 신청일 공시 가격이 6억? 네, 6억 5백만 원이었는데 마린시티 저도 잘 모르지만 들어봤거든요. 그 명성을. 네, 네. 마린시티가 왔단 말이야? 근데 14억? 근데 공시 가격은 6억. 이거는 이제 이번에 발표하기 전이었으니까 네. 이번 발표했을 때는 또 올랐겠지만 2억 4,300만 원 인출 후 평생 월 136만 1,860원을 네.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담보대출이 있으셨어요. 일반적인 담보대출은 내가 매월 이자랑 원금을 준비해서 은행에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처럼 저처럼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현금이 계속 들어오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서 월급에서 떼서 주면 되지만 어르신들은 이제 경제활동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갑자기 매달 준비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으셔서 이분 같은 경우에 주택담보대출이 2억 4,300만 원 있으셨고 그래서 요걸 상환하시는 목적으로 저희 연금을 가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입하시고 이제 남은 금액이 있으면 또 이제 월지급금으로 평생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136만 1,000원. 아니 근데 팀장님 네. 뭐가 궁금하냐면 네. 노후가 되면 우리가 한 달에 월 어느 정도 있으면 좀 윤택한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마다 많이 틀린데 제가 이제 여기저기 주워 들은 걸로 보면 평소에 젊은 시절에 자기가 받았던 급여의 한 70% 정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씀씀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네. 136만 원이면 좀 작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작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분 입장에서는 매달 내가 이자를 내야 되는 부담에서 벗어나시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자유로우실 수 있죠. 네. 이자를 내야 됨을 오히려 현금 흐름으로 바꿨네요. 맞아요. 마이너스를 플러스 내 가용현금으로 바꾼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개념이네요. 맞습니다. 여태까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이 제도 자체가 되게 소비자라고 해야 될까요? 고객님들한테 되게 유리하도록 많이 되어 있네요. 그 중에 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100살을 기준으로 한다 했지만 100살이 안 넘어서 이게 종료될 경우에는 돌려주고 맞습니다. 100살이 넘어서 이게 종료된다면 네. 더 청구 안 하고 네. 그냥 주고 그죠? 네. 되게 잘 정리해 주는데 사실 나이 기준은 아니고 보통 이제 저희가 100살까지 계산을 했으니까 이제 100살까지 사셔도 저희 주택 가격 이상을 쓰시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00살 이전에 사셨어도 청구를 해야 될 금액이 더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 저희가 청구를 안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한 가지 제일 궁금한 거는요. 우리가 또 아파트 이름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아파트 이름이 나와줘야지 우리 구독자님들이 또 감을 잡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마린시티 아파트도 한번 물어봤는데 마린시티 카멜리아는 네. 아까 그 2억대의 그 대출금을 맞아요. 상환하는 조건으로 네. 해서 현금 흐름이 생겼다고 하셨고요. 네. 또 다른 케이스를 한번 소개해 줄 수 있나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가입한 거를 몇 개 가져왔는데 저희가 해운대 KCC 스위첸이라고